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직후 다시 검경 수사권 조정 정부 합의안이 물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다시 부글부글 끓기 시작합니다. 적폐 수사가 마무리되고 나니까 토사구팽 당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 내부의 불만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향하고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검찰 내부의 목소리는 배제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유정 기자에게 묻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조국 민정수석이 이렇게 밝혔어요. 검경 수사권 조정은 여전히 협의 중에 있다. 협의가 완료가 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는 지금 잠정안이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포인트가 어떤 점들입니까? 합의가 된 것으로 지금 알려진 부분들. 네, 조국 수석이 모든 것이 합의됐다 이런 얘기 하기가 어려운 게 검찰의 반발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그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 이런 여러 가지에 관련해서는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큰 틀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찰은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근간을 흔들 만한 여러 가지 조항들이 추가가 됐는데요. 모든 사건에 대해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는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되면 그 사건 송치 전에는 검사 수사 지휘가 폐지됩니다. 그렇게 되면 경찰이 자연스럽게 자율적으로 수사를 할 수가 있고요. 다만 검사가 보완 수사, 좀 더 수사하라, 이런 요청은 가능하게 됩니다. 지시나 지휘가 아니라 요청을 하는 걸로 순화가 된 거죠. 네, 맞습니다. 경찰의 힘이 좀 더 세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또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 보면 그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는 모든 것에 대해서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경제, 금융, 부패 이런 특정 분야에 대해서만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고, 형사나 대부분의 사건들은 경찰에게 일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사 종결권, 여기까지 수사하면 이제 끝나야 된다라는 것이, 모든 것을 예전에는 검찰이 판단을 했으나 앞으로는 경찰이 자체적으로도 종결할 수 있다는 것들도 있습니다. 네. 일단 하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잠정적인 결정이고 아직까지 협의 중에 있다라고 조국 수석이 이야기를 한 상태죠. 자, 그리고 지난 13일이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요, 국회 사법개혁특위에 출석해서 경찰을 통제에서 벗어나게 한다면 폐해를 불러올 것이라고 강하게 말한 적이 있었죠. 동향 정보나 정책 정보나 이런 정보들은 사실은 사찰 정보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분리, 정보가 경찰로부터 분리돼야 되는 문제, 그다음에 지방자치경찰제가 시행돼야 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선행하지 않고 수사권을 일방적으로 수사사법통제에서 벗어나게 한다면 국가적으로 큰 폐해가 올 것이 당연합니다. 불을 보듯 뻔합니다. 지금 저 당시에 문무일 총장의 얘기 때문에 청와대의 입장에 반기를 드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기도 했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잠정 합의안의 내용을 보면 저 우려처럼 검찰의 입장은 목소리가 반영이 안 된 게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그리고 이제 지난 경찰의 날에 했던 이야기 보면 실제로 수사권, 검경 수사권 조정의 의지는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런 측면들을 박상기 법무장관이 알기 때문에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검찰한테 현재 불리한 것들을 이제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사실 검찰도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예전에 보면 홍만표 검사 사건이라 등등이라든지, 네, 이런 또 우병우 민정수석 사건이라든지, 또 이제 지난번 국정농단 사태에서 제대로 수사를 못한 문제라든지, 이런 걸, 네, 보면 실제로 검찰이 우리나라 같이 굉장히 수사권과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좀, 네, 그래서 권한을 좀 뺐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여론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검찰총장으로서는 일단 방어막을 친 것 같습니다. 네, 양지열 변호사님. 자, 그렇다면 지금 수사권 조정 잠정적 합의안이 어떻게 결정이 된 건지, 누가 모여서 합의를 한 건지, 조정을 한 건지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일단은 이 5명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합의하기 위한 대표적인
그 집단을 네, 그렇죠. 표현하고 있죠. 당연히 법무부에서 법무부 장관이 있고 그다음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 안을 이제 이론적으로 주도를 하고 있고요. 김부겸 행정부 안전부 장관이 이제 경찰 쪽인데 근데 두 분이 좀 튀죠. 그러니까 이런 5명의 구성으로 2월 중순부터 지난 28일까지 한 4번 정도 모였다고 하는데요. 박지성 경찰개혁위원장과 한인섭 법무검찰개혁위원장은 양쪽이 서로가 이제 바꾸는 쪽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나왔었는데 이제 경찰과 검찰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것이 서로 좀 이견이 있었던 바입니다. 결국 그래서 튕겨져 나가버리고 결국에는 현재 장관급들 그리고 민정수석만이 남아서 나머지 어떤 안건들을 좀 조율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지금 경찰 조직을 안에 가지고 있는 행안부 장관이 있고요. 검찰 조직을 안에 가지고 있는 법무부 장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입장을 대변하고 행자부 장관이 행안부 장관이 경찰의 입장을 대변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그렇게 거예요.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다른 어떤 부처들과 달리 특히 네. 법무부 같은 경우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법무부 산하는 건 맞는데 네. 검찰의 독립성이 워낙 강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장악하고 있다 이런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검찰부에서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실무진들과의 목소리를 제대로 안 들어준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얘기마저도 안 듣는다는 얘기들이 조심스럽게 나온다라는 거죠. 사실 그 엇박자는 예전부터 있었잖아요. 지금 예.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이 두 인물 사이에서는 뭔가 좀 삐그덕거리는 분위기가 감지가 됐습니다. 박상기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학자 출신으로서 이론적으로 충분히 이제 검찰이 그동안 가져왔던 문제점들을 외부의 힘으로 개혁을 해야 한다라는 입장이었던 거고 문무일 검찰총장은 정말 글자 그대로 검찰의 잔뼈가 굵은 인물이고 검찰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 개혁을 하는 걸로도 충분히 지금까지의 문제점들을 극복해 낼 수 있다는 신념이 강한 분이라 두 분이 사실 부딪히는 것은 뭐 당연히 예견된 결과였다고 볼 아하. 수가 있는 겁니다. 네. 황운하 울산 경찰청장을 제가 작년에 잠깐 만났었는데 네. 그때 이제 황 청장이 제게 한 말이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개혁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건 네.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왜 강하냐 이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그 직전에 검찰 수사를 받았는데 그런 너무 부당한 검찰 수사에 의해서 그렇게 유명을 달리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가슴을 가지고 있고 그때부터 이미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네. 그래서 이걸 아마 대통령이 됐으니까 실현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어떤 그 경찰의 목적은 뭐냐면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입니다. 그래서 수사는 경찰에 완전히 일임하고 검찰은 그냥 기소만 하는 네. 기관으로 이렇게 남게 하는 건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수사권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그 송치 이후에 이제 관여하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 경찰들은 이제 그 검사에 대해서 검사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데 송치하기 전에 이제요. 그러니까 송치 전에 이제 수사 단계에서 검사들이 이제 지휘하는 것. 지휘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 사건을 갖다가 이제 그 무마시키는 네. 이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검사를 바로 이제 올바르게 수사할 수 있으려면 그는 자, 그 검찰의 부분은 간섭이 없어야 경찰 된다. 입장에서 일부 사례들을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전체가 다 그렇게 한다고 오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알겠습니다. 경찰에서는 지금 이 검찰을 향해서 수사권 조정을 놓고 그런 부분들을 일각에서 문제 제기할 수도 있다. 전체 문제는 아니라고 제가 다시 한번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8번째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검사 수사 지휘가 폐지됩니다. 그렇게 되면 경찰이 자연스럽게 자율적으로 수사를 할 수가 있고요. 다만 검사가 보완 수사, 좀 더 수사하라 이런 요청은 가능하게 됩니다. 지시나 지휘가 아니라 요청을 하는 걸로 순화가 된 거죠. 네, 맞습니다. 경찰의 힘이 좀 더 세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또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 보면 그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는 모든 것에 대해서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경제, 금융, 부패 이런 특정 분야에 대해서만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고 형사나 대부분의 사건들은 경찰에게 일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사 종결권, 여기까지 수사하면 이제 끝나야 된다라는 것이 모든 것을 예전에는 검찰이 판단을 했으나 앞으로는 경찰이 자체적으로도 종결할 수 있다는 것들도 있습니다. 네. 일단 하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잠정적인 결정이고 아직까지 협의 중에 있다라고 조국 수석이 이야기를 한 상태죠. 자, 그리고 지난 13일이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요, 국회 사법개혁특위에 출석해서 경찰을 통제에서 벗어나게 한다면 폐해를 불러올 것이라고 강하게 말한 적이 있었죠.
동향 정보나 정책 정보나 이런 정보들은 사실은 사찰 정보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직후 다시 검경 수사권 조정 정부 합의안이 물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다시 부글부글 끓기 시작합니다. 적폐 수사가 마무리되고 나니까 토사구팽 당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 내부의 불만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향하고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검찰 내부의 목소리는 배제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유정 기자에게 묻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조국 민정수석이 이렇게 밝혔어요. 검경 수사권 조정은 여전히 협의 중에 있다. 협의가 완료가 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는 지금 잠정안이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포인트가 어떤 점들입니까? 합의가 된 것으로 지금 알려진 부분들. 네, 조국 수석이 모든 것이 합의됐다 이런 얘기 하기가 어려운 게 검찰의 반발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그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 이런 여러 가지에 관련해서는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큰 틀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찰은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근간을 흔들 만한 여러 가지 조항들이 추가가 됐는데요. 모든 사건에 대해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는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되면 그 사건 송치 전에는 건지 누가 모여서 합의를 한 건지 조정을 한 건지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일단은 이 5명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합의하기 위한 대표적인 그 집단을 네, 그렇죠. 지금 표현하고 있죠. 당연히 법무부에서 법무부 장관이 있고 그다음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 안을 이제 이론적으로 주도를 하고 있고요. 김부겸 행정부 안전부 장관이 이제 경찰 쪽인데 근데 두 분이 좀 튀죠. 그러니까 이런 5명의 구성으로 2월 중순부터 지난 28일까지 한 4번 정도 모였다고 하는데요. 박지선 경찰개혁위원장과 한인섭 법무검찰개혁위원장은 양쪽이 서로가 이제 바꾸는 쪽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나왔었는데 이제 경찰과 검찰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것이 서로 좀 이견이 있었던 바입니다. 결국 그래서 튕겨져 나가버리고 결국에는 현재 장관급들 그리고 민정수석만이 남아서 나머지 어떤 안건들을 좀 조율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지금 경찰 조직을 안에 가지고 있는 행안부 장관이 있고요. 검찰 조직을 안에 가지고 있는 법무부 장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입장을 대변하고 행자부 장관이 행안부 장관이 경찰의 입장을 대변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다른 어떤 부처들과 달리 특히 네. 법무부 같은 경우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법무부 산하는 건 맞는데 네. 검찰의 독립성이 워낙 강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장악하고 있다 이런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검찰로에서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실무진들과의 목소리를 제대로 안 들어준다. 몸무게 검찰총장의 얘기마저도 안 듣는다는 얘기들이 조심스럽게 나온다라는 거죠. 사실 그 엇박자는 예전부터 있었잖아요. 지금 예.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이 두 인물 사이에서는 뭔가 좀 삐그덕거리는 분위기가 감지가 됐습니다. 박상기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학자 출신으로서 이론적으로 충분히 이제 검찰이 그동안 가져왔던 문제점들을 외부의 힘으로 개혁을 해야 한다라는 입장이었던 거고 문무일 검찰총장은 정말 글자 그대로 검찰의 잔뼈가 굵은 인물이고 검찰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 개혁을 하는 걸로도 충분히 지금까지의 문제점들을 극복해낼 수 있다는 신념이 강한 분이라 두 분이 사실 부딪히는 것은 뭐 당연히 예견된 결과였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황운하 울산 경찰청장을 제가 작년에 잠깐 만났었는데 네. 그때 이제 황 청장이 제게 한 말이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개혁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건 네.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왜 강하냐 이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그 직전에 검찰 수사를 받았는데 그런 너무 부당한 검찰 수사에 의해서 그렇게 유명을 달리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때부터 이미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네. 그래서 이걸 아마 대통령이 됐으니까 실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어떤 그 경찰의 목적은 뭐냐면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입니다. 그래서 수사는 경찰에 완전히 일임하고 검찰은 그냥 기소만 하는 네. 기관. 분리, 정보가 경찰로부터 분리돼야 되는 문제, 그다음에 지방자치경찰제가 시행돼야 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선행하지 않고 수사권을 일방적으로 수사사법통제에서 벗어나게 한다면 국가적으로 큰 폐해가 올 것이 당연합니다. 불을 보듯 뻔합니다.
지금 저 당시에 문무일 총장의 얘기 때문에 청와대의 입장에 반기를 드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기도 했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잠정 합의안의 내용을 보면 저 우려처럼 검찰의 입장은 목소리가 반영이 안 된 게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그리고 이제 지난 경찰의 날에 했던 이야기 보면 실제로 수사권, 검경 수사권 조정의 의지는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런 측면들을 박상기 법무장관이 알기 때문에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검찰한테 현재 불리한 것들을 이제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사실 검찰도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예전에 보면 홍만표 검사 사건이라 등등이라든지 이런 또 우병우 민정수석 사건이라든지 또 이제 지난번 국정농단 사태에서 제대로 수사를 못한 문제라든지 이런 걸 네. 보면 실제로 검찰이 우리나라 같이 굉장히 수사권과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좀 네. 그래서 권한을 좀 뺐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여론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검찰총장으로서는 일단 방어막을 친 것 같습니다. 네, 양지열 변호사님. 자, 그렇다면 지금 수사권 조정 잠정적 합의안이 어떻게 결정이 된 건?